예, 카메라 괜찮나요? 네. 내용이 굉장히 좀 최대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해 상황은 여러 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산불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우리 피해 지역 국회의원님, 또 피해 지역 광역단체장님, 또 우리 당의 산불 피해 대책 특위에 몸담고 계신 이만희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 그다음 정부 측에서 오늘 대책으로 마련해서 자료로 제시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거 피해 복구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임시조립주택 약 2,700동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이 유실 파손된 이재민 대상으로 해서 재주택 복구 자금을 융자를 최대한 하는 걸로 하되 특별재난지역엔 1억 2,400까지, 그다음에 연 1.5%로 초저금리로 3년 거치 17년 균등 상환 조건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마 이런 과정 중에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재난지역의 주거 복구와 관련된 현행 정부 기준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현재 주거 피해 복구와 관련된 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또 지원 대상에 빠져 있는 농산물, 특히 임산물 중에 송이와 같은 어떤 그런 작물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조립주택이 아니고 민간주택의 입주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전세 임대주택 특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 대상으로 전세 임대, 현재는 광역 9천, 기타 7천이 되어 있는데 1억 3천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의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피해 조사, 생계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 오늘 회의 과정 중에 가장 관건이 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산불 피해 주민분들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가 시급한데 복구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미리 생활안정지원금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가구에 대해서는 농기계에 대한 무상임대, 무상수리, 점검, 취약계층, 농사작업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정부 벽시 등도 무상 공급할 예정입니다. 축산업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 농가를 위한 사료 무상 지원과 가축 진료, 축사 복구 지원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재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서 농협을 통해 피해조합 대상 재자금 2천억 원, 피해조합원 대상 세대당 최대 3천만 원의 긴급 생활 안정자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피해 지역 내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66개 기업이 지금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초저금리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 지원반을 가동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폐기물을 최대한 조속히 수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1천억 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데 재대책비에서 우선 조치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특별법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특별법 등에 대해서는 우리 이만희 위원장한테 설명해 주실 테고,
전반적으로 이제 소요 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정부 측에 3조 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이 3조 원은 예비비와 또 산불 진화 헬기의 구입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서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예비비와 정부 부채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우리 산불 피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건의하신 내용 중에 일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내에 좀 안전관리 측면에서 임도개설 등 여러 가지 전면적으로 안전관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고 여기 대해서는 환경부서 재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만 리터 이상의 대형 헬기 진화 장비로서 구입이 시급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예산에 반영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답이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 이만희 위원장님. 예, 정책위 의장님 말씀에 이어서 조금만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재민들의 특성이 고령 그리고 이제 농가 그리고 또 피해 나오는 과정에서 뭐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특별 재난 지역에 따르는 생계 구조비, 생계 구호금 이외에도 기부금 협의회를 통해서 좀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나 그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 한 200만 원이 됐든 300만 원이 됐든 국민들의 의원금에 제출해서 준 의원 그 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특히 주택 피해가 지금 많이 발생했다는 걸 잘 알고 계시고 주거 문제 해결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나온 말씀 중에서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그 융자 부분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사회 재난이라든지 자연 재난에 따른 주택 전파에 대한 지원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 재난이 같은 경우는 맥시멈 3,600까지 되어 있지만은 자연 재난 같은 경우는 1억 2천까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연 재난에 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모든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비교적 그 방향성과 이런 속도를 빨리 해야 된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영농 기반을 다시 확충하기 위해서 농기계 소실이 지금 한 6,500대 가까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율, 보조율들을 적극적으로 좀 높여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도 함께 나왔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산불 지역 복구라든지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안은 지금 현재 가장 피해가 큰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게 그 특성이 이제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으냐 그러면은 이 지역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멸 지역입니다. 소멸 고위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그런 복구 시스템을 가지고는 지역 자체의 소멸 가속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지금 새로운 어떤 접근 방식이 필요하고 지금 산림 피해가 많이 났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산림 피해를 복구하는 차원에만 거친다면은 이거는 새로운 어떤 낭비적 요소가 많다는 점을 지적을 하셨고 좀 더 혁신적으로 또 새로운 재창조한다는 그런 접근 방식을 위해서라도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 제정 문제는 해당 지역 그리고 저희들 산불 특위 그리고 정책위 또 관련되어 있는 여러 피해 지역 의원님들과 함께 상의해 가면서 특별법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번 그 외에도 지방교부세법의 일부 어떤 변경이라든지 복구재원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어떤 개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논의가 되었다는 말씀과 함께 실화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의 말씀도 있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외에도 임종덕 의원님께서 산불 진화 방법에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문 말씀을 주셨고 초기 발화 시에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비 보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산불 진화대가 주로 고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젊은 층으로 재구성해서 훈련하고 장비를 보강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임도개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점이 많은 분들이 강조하시는데 임도개설 동의시에 개설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주문 말씀 주셨습니다. 김영동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산불은 주불이 다 이제 진화가 됐고 잔불도 다 정리가 됐지만 이번 주말부터 아시다시피 청명 한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4월 산불도 각별히 대비를 해야 된다는 주의의 말씀 주셨고 가능하면 좀 농기계도 렌탈 개념을 좀 전환해서 즉시 신속하게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령 이재민들에 대해서 케어 인력을 정부 측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 말씀 주셨습니다. 혹시 기자분들 질문 내용 있으신가요? 예. 예, 데일리 한국의 안희민 기자입니다. 예, 노고가 많으시고요. 실제로 제가 그러니까 작한데 이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가 66곳이 이제 그 접수가 됐다. 그래서 초저금리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이제 했는데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뭐 지금 실제로 그쪽 사례를 보면은 공장을 갖고 있는데 농기계 공장을 갖고 있는데 그게 전소가 됐고 그 안에 있는 농기계도 다 타버렸다는 걸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기계 공장 같은 경우에는 뭐 보험금을 일부 지급받겠지만은 당장 그 안에 있던 농기계 제품들은 어떻게 보상받을 길이 없어서 굉장히 막막한데 초저금리 그 경영 지원만으로는 좀 부족한 게 아닌지 뭐 한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거부터 일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소상공인 그다음 중소기업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초저금리로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재특례 보정 그다음에 기존 대출 상환 연기 만기 연장 그다음 필요하다면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수탁 은행에 특별히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개별적으로 또 좀 그 지원 알선도 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예, 다른 기자분 하나만 더 여쭙게. 예. 이건 좀 일반적인 사항인데요. 물론 이번 산불이 기후 변화, 그러니까 기후 위기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실화자가 분명히 있고 어떻게 보면 실화자는 인해 갖고 재산상 피해를 뭐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가 있는 건데 구상권을 그러니까 국가가 대신 먼저 재해 보상을 한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그다음에 구상권 청구한다 해서 사실은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은 없잖아요. 어떤 뭐 손실 처리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안 그래도 그 실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처벌 상황이 굉장히 약하다는 그런 문제도 나왔고 지금까지 뭐 보도를 통해서 봐도 여러 가지 실화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도 굉장히 약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더 우리가 조심하고 경각심을 가지는 차원에서 처벌 수위를 대폭적으로 좀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구상권 문제까지 어떻게 행사할 거냐의 문제는 일반적인 법 논리를 따르는 것이고 아직까지 그 법에 담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전된 건 없습니다. 예, 또 있나요? 예. 저 이데일리 조영석 기자입니다. 그 요청하신 3조 원 산불 추경 그 예산에서 이 예비비를 제외하고 일반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편성을 요청하셨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뭐 비대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지금 빠른 추경 요청하시는데 어쨌든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을 해야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정부가 좀 제출하겠다고 얘기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안 제출은 지금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고요. 최대한 빨리 편성해서 제출하겠다는 거는 이미 교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아까 이제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추경 예산 3조 원은 예비비와 또 정부 부처
지금 현재 정부 부처의 산불 관련 예산도 거의 다 소진 상태예요. 한 2천억 정도만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 예산과 예비비로 분산해서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마 편성 작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한 분 하고 마무리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시죠. 예. 네, 매일신문 박상현입니다. 그 경북에서 이제 그 특별법 제정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데 좀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시기라던가 향후 좀 로드맵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4월 중으로 한번 그 특별법 관련된 진행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하고 잠깐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을 거쳐서 5, 6월 정도에 특별법안의 발의와 또 본회의 통과를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복구라든지 피해 사항 점검이라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유동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해도 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